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 더 발전합니다. 트럼프가 진짜 군대 보냈다. LA는 지금 무법지대입니다. 시작합니다. LA 시위 현장에 해병대 투입 참전 용사 민간인도 구금했다. 제일부키 도시가 다시 흔들릴 때 옥상 위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는 다시 긴장 속에 휩싸였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내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곳에 따라서는 군 병력까지 투입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들려오는 헬기 소리, 고속도로를 점령한 시위대, 그리고 갑작스레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속에서 저는 다시 33년 전의 기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그날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요? LA 코리아타운. 이곳은 지금도 2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거리 한복판,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CNN 브랜든 기자님이 인터뷰 요청하셨어요. 1992년 당시 이야기 좀 듣고 싶다고요. 이름을 듣는 순간 아직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브랜든 프룩스. 당시 20대 후반의 흑인 기자였던 그는 1992년 폭동 당시 자신의 손으로 찍은 캠코더 영상 하나로 세계 언론계를 뒤흔들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이후에 취재했던 또 하나의 영상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코리아타운 옥상 위의 한인들이었습니다. 그날 도시가 타오르던 순간 1992년 4월 29일 로드니 킹 사건에서 가해 경찰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날, 저는 평소처럼 아내와 함께 매장을 정리하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거리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고 TV 뉴스에서는 점점 커지는 시위대를 보여주고 있었죠. 별일 없겠지 하며 매장 셔터를 내렸지만 그 불안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 시위는 시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탈과 방화가 이어졌고 코리아타운까지 그 불길이 번졌습니다. 흑인들이 아닌 한인들의 가게가 표적이 되었고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지켜주지 않더군요. 우린 혼자였습니다. CNN 브랜든 기자의 첫 기록. 그 시기 현장을 누비던 젊은 기자 브랜든은 약탈 현장을 취재하다가 코리아타운의 특이한 풍경을 목격합니다. 건물 옥상마다 무장을 한 아시아인 남성들이 망원경과 무전기를 들고 경계에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랜든은 캠코더를 들고 LA 윌셔와 버몬트 거리에 위치한 어느 한국 식당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그곳에서 브랜든은 저를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어깨에 낡은 헌팅 라이플을 맨 채 숨을 죽이며 거리 아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고 놀라웠는지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들 군인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입니다. 이 가게 지키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날 이후 브랜든은 며칠간 저희 옥상에서 함께 밤을 새웠고 저희 이웃들이 어떻게 순찰을 돌고 서로 연락하며 방어를 구축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그때 카메라를 내려놓고 싶었어요. 내 눈앞에 있던 이들은 뉴스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옥상 위 연대. 저희는 정식 자경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고 법적 보호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민 1세대들이 자신이 지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손에 든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로 옥상끼리 무전기를 통해 연결했습니다. 1번 옥상 이상무. 2번 거리 차들 내려오고 있음. 경찰 없음,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누군가 지나가며 유리병을 던졌고 저희는 위협 사격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시위대는 물러났고 가게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위협 사격은 다음날 언론의 무장폭력으로 보도됐습니다. 그 보도를 본 브랜든 기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내가 보여주고 싶어요. 누가 지켰는지, 왜 지켰는지를 말이죠. 다시 찾아온 기자, 그리고 기억. 2025년 6월 브랜든은 다시 LA에 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예전 그 옥상에 올랐고 우리가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거리 다시 긴장감이 흐르네요.
하지만 당신들 덕분에 이곳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CNN은 특집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33년 전 그 옥상 위엔 누가 있었는가? 화면 속에는 저와 이웃들이 비상등 아래 앉아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울던 그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의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른 지금 저는 다시 옥각의 셔터를 내리며 빕니다. 이번엔 아무도 옥상에 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도 다시 총을 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이부승 왜 우리는 총을 들었는가? 그날 밤의 선택. 브랜든 기자와 다시 옥상에 섰던 그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바로 1992년 그 주말의 풍경이었습니다. 도시는 무너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희는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회의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그 주말 아침 저는 코리아타운 지역 한인 상인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규모 회의가 열린다는 말에 옷가게를 아내에게 맡기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세탁소 주인 박 사장님, 식당을 운영하는 정의자매, 그리고 전자제품 수리점 김 선생님까지 익숙한 얼굴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만 당하고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문제였던 이 시위가 왜 우리 가게를 향하나요? 박 사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전날 밤 전소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빚뿐이었고 그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시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비조를 만들자. 무장을 준비하며 손을 떠는 자경단. 총기를 가진 이도 있었고 없는 이도 있었습니다. 미국 총기상에 가면 누구나 총을 살 수 있었지만 사용법을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상가 주차장 한편에 임시 교육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라는 김병찬 씨가 작은 목소리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방아쇠는 절대 쉽게 당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피하세요. 그리고 총은 사람을 죽이는 물건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손에는 총이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특히 여자분들과 어르신들께서는 차라리 문을 닫자며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지 싸움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옥상에서의 첫날 밤 가슴에 맺힌 결심. 그날 밤 저는 가게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밤하늘 아래 거리에는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여기는 3번 옥상. 거리 끝에 모자 쓴 무리 접근 중. 이상무. 여기는 1번 옥상. 잠잠함. 하지만 차 지나감. 긴장 유지. 무전기 넘어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들. 그들은 제 이웃이자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총으로 연결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총기들은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브랜든 기자의 기록 연대의 얼굴. 브랜든 기자는 그날 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왜 옥상에 있나요? 그가 조용히 묻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고요. 이 거리에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옥상 하나입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지금까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드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가족을 위한 전사입니다. 감동의 순간 거리의 연대가 시작되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새벽 무렵 누군가가 가게 앞에 조용히 무언가를 내려놓고 갔습니다. 나가보니 작은 종이봉투와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할머니 가게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흑인입니다. 하지만 이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 편지를 본 순간 저는 옥상에서 무심코 흘려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기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 남아있던 공존의 마지막 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브랜든 기자가 다시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상이 당신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제3부전 오해와 비난 속 우리는 무엇을 지켰는가? 자경단의 밤이 이어지면서 코리아타운은 점차 침묵과 긴장의 기묘한 균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약탈은 줄어들었고 가게들은 하루 두세 시간만 문을 열기 시작했으며 주민들끼리 서로 도시락을 돌리고 무전기를 빌려주며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향에서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CNN 외의 시선 아시아계 무장 자경단 출현. 브랜든 기자가 옥상 위에서 저희를 기록하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TV 뉴스에서 한 앵커가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코리아타운에 무장한 아시아계 자경단 등장. 일부는 총을 발사했다는 증언도 나와. 그 순간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폭력의 또 다른 주체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인타운 게시판에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자극하지 말고 숨어 있어야지 왜 총을 드는 거야? 우리가 잘못하면 미국에서 더 불이익 받는다니까. 심지어 일부 다른 민족 커뮤니티에서는 인종차별적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나 만들던 놈들이 이제 총까지 들었냐? 이게 미국인가 한국인가? 그 댓글을 보며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공포심에 사로잡혀 더 큰 위협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자책과 분열 공동체의 위기. 회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어르신들께서는 우리가 너무 나섰다며 무장을 해체하자고 하셨습니다. 일부 젊은 상인들은 그만하면 됐다며 옥상 수비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새 아내는 묵묵히 도시락을 싸주었지만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혹시 그 총이 당신한테도 상처를 줄까 봐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선택이 옳았는가?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전환의 계기 소년과의 재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쯤이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 밖으로 나가보니 허름한 재킷을 입은 흑인 소년 하나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던 순간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소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그냥 혹시 저기요 며칠 전 여기 가게 앞에서 피난온 할머니 찾으려고요.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전 폭동 첫날 노인이 다급히 도망쳐와 가게 안으로 피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이 아이의 할머니였던 겁니다. 그제야 소년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때 우리 할머니 문 열어주셨잖아요. 그날 우리 가족 이 거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저는 그걸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멈춰있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단지 건물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었다는 사실. 그 단순한 진실이 제게 다시 힘을 줬습니다. 언론의 반전보도 진실이 비춰질 때. 며칠 후 CNN 브랜든 기자의 리포트가 방송을 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더 루프탑 가디언즈 패멀리 피어 언더 아너인 커리어타운. 그 영상에는 옥상 위에 선 저희 이웃들, 서로 도시락을 나누는 모습, 부서진 상가를 다시 함께 청소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소년의 목소리가 담긴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서운 게 아니라 용감했어요.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LA시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자경단의 공공안전활동을 인정하며 코리아타운의 경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댓글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옥상 위의 전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음속 확신 우리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옥상에 섰습니다. 손에 총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옥상에 올랐습니다.
오해와 비난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것은 진실과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브랜든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록 덕분에 우리가 지킨 게 무엇인지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요.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죠. 제4부 결 다시 평화의 도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더군요. 1992년에 폭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삶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건물은 다시 세울 수 있었고 상품은 다시 진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은 그 밤의 흔적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폭동이 끝난 후 몇 달 동안 저는 아내와 함께 옷가게를 다시 정비했습니다. 다행히 브랜든 기자의 보도로 인해 많은 손님들이 응원합니다 라며 찾아오셨고 지역 사회의 지원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깜빡이는 옥상 불빛만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을 위한 첫 행사 그날의 지킴이들 추모제. 1993년 봄 코리아타운 내 한 작은 공원에서 옥상 지킴이들에 대한 첫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그날 저희 자경단 중 한 분이었던 김 사장님은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폭동 당시 심한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겪으셨고 이후 회복되지 못하셨죠. 추모제에서 많은 이들이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밤을 이야기하며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총을 든 이유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이 거리의 이름을요. 그 말에 박수가 터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의 두려움은 시간이 흐르며 공동체의 힘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새로운 세대에 전하는 이야기. 2025년 제 나이는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게는 이제 둘째 아들이 운영하고 있고 저는 주말마다 인근 초등학교에 공동체 수업 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사는 이 도시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그러면 아이들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할아버지, 옥상에서 총 들고 지킨 이야기요. 그거 영화로 나왔어요. 얼마 전엔 한 대학생이 제게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졸업 논문 주제가 이민자 커뮤니티의 자위권과 사회적 인정이라며 저의 이야기를 중심에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들은 단지 한인 사회가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한 축을 보여주셨어요. 당신들의 선택이 오늘날의 다양성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킴이의 무게가 미래에는 희망과 존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다시 브랜든과의 만남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 2025년 여름 브랜든 기자가 CNN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위해 다시 LA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저희 자경단 생존자들과의 재회, 그리고 그날의 기록을 담은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중년 기자가 되었고 저희는 흰머리가 성성한 이민자들이 되었지만 눈빛만큼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브랜든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당신들이 그날 어떤 마음으로 총을 들었는가죠.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음 세대가 옥상에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대답을 끝으로 카메라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지키는 시대가 되었네요. 당신들이 만든 그 길 위에서요. 후일담 그 거리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요즘의 코리아타운은 예전보다 더 북적이고 활기찹니다. 거리 곳곳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울려 퍼지고 한복 입은 아이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그린 그림을 벽에 붙이고 있습니다. 가끔씩 옥상 위에서 바라본 그 거리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그곳엔 불꽃도 사이렌도 총소리도 없습니다. 그저 평화와 일상, 그리고 우리가 지켜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삶과 꿈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1992년 LA 코리아타운 옥상에서 총을 들었던 이민자들처럼요. 그들의 용기와 연대는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한 또 다른 자유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 옥상 위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